저 낡은 20세기 고철 덩어리에 우리 대한민국의 21세기 최첨단 선체를 붙이라고요? 그건 동맨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국제방산기술회의장에 거대한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한 남자가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캐나다 왕립 해군의 제독 리처드 스털링입니다. 그날 저는 5개 상임이사국, 즉 P5라 불리는 서방의 오만한 강대국들이 한국을 영원한 기술 식민지로 묶어두려 파놓은 끔찍한 함정을 목격했습니다. 낡아빠진 미국산 심장을 강매하며 거들먹거리던 영국과 프랑스의 대표단들, 그리고 강대국의 압박에 굴복해 서명하려던 무능한 관료들까지, 하지만 파면까지 당하며 벼랑 끝에 몰렸던 단 한 명의 한국인 엔지니어가 그들의 오만방자한 콧대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국방부 장관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마침내 미국마저 무릎 꿇게 만든 통쾌한 기적.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동맨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가장 역겨운 위선을 본 적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부딪히며 평화를 속삭이지만 책상 밑으로는 기어이 상대의 목에 무거운 쇠사슬을 채우고야 마는 자들. 지금 제 눈앞에서 그 치가 떨리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수조 원의 피 같은 돈을 쏟아부어야 간신히 숨이 붙어있는 서방의 낡은 핵 원자로를 마치 대단한 시혜라도 베푸는 양 강요하는 강대국 대표들. 그리고 그 알량한 허락 한 번 떨어졌다고 자기 나라 최고 기술자의 피땀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굽신거리는 무능한 관료들. 이 피가 거꾸로 솟는 매국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저는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 영해를 지키는 캐나다 왕립해군의 제독 리처드 스털링입니다. 저는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최고위급 국제방산기술회의장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 역시 호시탐탐 북극을 노리는 포식자들을 막기 위해 수개월을 자망할 수 있는 핵 잠수함 도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 이 고요하고 엄숙하던 회의장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힙니다. 세계 질서의 정점에 서 있는 미국이 돌연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전격 승인한다는 기습 발표를 내놓은 겁니다. 전 세계 언론은 앞다투어 미국의 통 큰 선물이라며 호들갑을 떱니다. 하지만 제독으로서 평생 바다의 냉혹한 힘의 논리를 겪어온 제 눈에는 저 승인이라는 단어에 묻은 독특한 비린내가 단번에 느껴집니다. 저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아주 교활하고 끔찍한 함정이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내민 청구서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잠수함 선체를 만드는 건 허락하마. 하지만 그 심장부인 원자로는 반드시 검증된 우리 서방의 기술, 즉 마크 7 MK10을 써라. 이 마크 7이라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P5, 즉 UN 상임이사국이라는 그 오만한 서방 귀족 클럽에서나 돌려쓰는 낡아빠진 구형 엔진입니다. 10년만 지나면 심장이 멈춰버려서 반드시 정비창으로 돌아와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부품을 갈아 끼워야 하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비효율적인 고철을 강요할까요? 뻔합니다. 군함의 심장줄을 쥐고 흔들며 한국을 영원히 자신들의 통제 아래, 즉 기술 식민지로 묶어두려는 얄팍한 수작인 겁니다. 제가 이토록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괴물 같은 기술이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천재 엔지니어 강민호 박사가 이끄는 팀이 피땀 흘려 개발한 40년 무교체 차세대 원자로. 단 한 번 탑재하면 잠수함이 수명을 다해 폐기될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는 완벽한 심장입니다. 효율은 압도적이고 비용은 비교조차 안 됩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그 콧대 높은 대표단들도 속으로는 이 한국의 신기술에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들이 팔아먹던 낡은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가 돼 위기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통탄할 일이 벌어집니다. 프랑스 대표 피에르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흔듭니다. 한국의 그 장난감 원자로요? 아, 훌륭한 시도죠. 하지만 깊고 어두운 심해에서 40년을 버틴다고요. 제발 소설은 삼류 작가들에게나 맡기십시오. 10년에 한 번
우리 서방 전문가들의 우아한 정비를 받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법칙입니다. 그의 말에 영국 대표 윈스턴이 뱀처럼 차가운 미소로 맞장구를 칩니다. 우리의 룰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바다를 내어준 나라는 없습니다. 굳이 고립을 택하겠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그 오만방자한 헛소리에 저는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외교부 차관의 입에서 단호한 반박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제 귀를 의심할 만큼 구역질 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유, 그럼요. 군사무기는 무조건 신뢰의 서방 표준을 따라야죠. 미국의 은혜로운 승인을 받았으니 저희는 그저 하라는 대로 마크 7을 탑재할 겁니다. 한국의 차관은 강민호 박사의 40년짜리 완벽한 심장을 위험한 도박 취급하며 알아서 굽신거리며 스스로 조국의 목에 개목걸이를 채우려 안달이 나 있습니다. 저는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기 손에 쥔 다이아몬드를 하수구에 쳐박고 남이 던져주는 썩은 동화줄을 잡으려 환장하다니. 회의장 저 구석. 임시 출입증을 목에 건 강민호 박사가 서류 가방을 부서져라 움켜쥐고 있습니다. 핏발선 두 눈은 허공을 향해 분노를 삼키고 꽉 다물어진 입술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올 듯합니다. 조국의 100년 대계를 위해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던 진짜 애국자에게 돌아온 것은 주제도 모르고 서방 심기를 건드리는 골칫덩이라는 낙인뿐입니다. 승리를 확신한 윈스턴과 피에르가 낄낄대며 회의장 중앙석으로 향합니다. 저 두꺼운 회의장 문이 닫히고 굴종의 서명에 잉크가 마르는 순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은 영원히 심해 밑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완벽한 사면 초과. 강민호 박사, 당신은 정녕 이 불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까? 강민호 박사가 결국 참지 못하고 굳게 닫히려는 회의장 문을 쾅 밀치며 뛰쳐나갑니다. 그의 손에는 밤을 새워 분석한 두툼한 데이터 보고서가 구겨질 듯 쥐어져 있습니다. 차관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12조 원입니다. 강 박사의 피 끓는 절규가 대리석 복도를 쩌렁쩌렁 울립니다. 저 마크 7이라는 고철 덩어리를 달게 되면 향후 40년간 부품 교체와 유지비로만 우리 국민의 피 같은 혈세 12조 원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심지어 영국이나 미국이 부품 공급을 단 하루라도 끊어버리면 우리 잠수함은 그날로 심해를 떠도는 무용지물 고철 관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의 외침은 구구절절 옳은 말뿐입니다. 40년간 단 한 번의 교체도 필요 없는 완벽한 심장을 놔두고 왜 10년마다 배를 가르고 수조 원을 바쳐야 하는 남의 낡은 심장을 구걸한단 말입니까? 저는 속으로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합니다. 맞습니다. 저게 바로 진짜 엔지니어의 양심이고 조국을 향한 꺾이지 않는 애국심인 것이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참담한 배신입니다. 한국의 외교부 차관은 얼굴이 하얗게, 아니 흙빛으로 질려 강 박사의 멱살을 잡아 끌듯 윽박 지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미쳤어? 어디서 감히 미국의 위대한 승인에 초를 쳐? P5 국가들이 내민 동맹의 손길을 걷어차고 우리나라를 외교적 고립으로 몰아넣을 작정이야? 당신, 지금 당장 짐 싸서 서울로 돌아가. 오늘부로 당신 직위는 해제야. 당장 이 사람 끌어내. 세상에,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하고 맙니다. 조국의 100년 대계를 지키려던 영웅을 다름 아닌 제 나라 관료의 손으로 파면시켜버리다니요. 강 박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는 억울함과 짐승 같은 분노로 붉어진 눈을 치켜뜨고 차관을 노려보지만 거대한 권력과 비겁한 타협 앞에서 펜을 쥔 기술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결국 그는 덩치 큰 경호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비참하게 회의장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갑니다. 이 기가 막힌 총극을 지켜보던 프랑스의 피에르와 영국의 윈스턴은 얼굴에 화색이 돌아 노골적으로 낄낄거립니다. 하하하, 리처드 제독, 저 귀여운 바나나 좀 보십시오. 자기 나라 관료들조차 저 민간용 장난감을 쓰레기 취급하지 않습니까? 알아서 기어주니 우리가 손댈 필요도 없겠군요. 윈스턴이 값비싼 쿠바산 시가를 입에 삐딱하게 물며 거만하게 덧붙입니다. 다음 주 두바이에서 열리는 세계 방산기술총회에서
저 장난감 원자로의 숨통을 아주 완벽하게 끊어놓아야겠습니다. 건방지게 우리 P5의 신성한 룰을 넘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전 세계 고객들 앞에서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는 감히 기어오르지 못하게 말이죠. 그들은 한국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짓밟을 끔찍한 덫을 짜며 악마 같은 축배를 듭니다. 저는 형언할 수 없는 씁쓸함과 구역질을 느끼며 회의장을 빠져나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텅 빈 로비를 걷던 그때 구석진 소파에 홀로 앉아있는 강민호 박사를 발견합니다. 파면당한 채 모든 것을 잃고 고개 숙인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저는 짙은 연민의 정을 느끼며 위로라도 건넬 요량으로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강 박사님, 정말 유감입니다. 무능한 정치가 위대한 기술을 짓밟는 이 역겨운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군요. 조국에게 버림받은 기분이 얼마나 참담할지. 그런데 제 위로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든 강 박사의 두 눈을 본 순간 저는 마치 거대한 해머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숨을 멈추고 맙니다. 그의 눈빛에는 패배감이나 좌절감 따위는 단 한 줌도 묻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퍼런 빙하처럼 차갑고도 서늘한, 그리고 눈앞의 모든 기득권을 태워버릴 듯한 무서운 분노가 활활 이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제동님, 섣부른 위로는 사양하겠습니다. 저들은 아직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낡은 세상을 박살내는지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는 구겨진 서류 가방을 단단히 챙겨들고 뚜벅뚜벅 로비를 걸어나갑니다. 그 흔들림 없는 단단한 뒷모습에서 묘한 전율과 소름이 제 척추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저 남자는, 저 한국의 독종 엔지니어는 결코 이대로 꺾이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 두바이 총회, 서방 세계가 그를 처형하기 위해 파놓은 피바람 부는 무덤으로 그가 기어이 혼자서 걸어 들어갈 것만 같은 강력하고도 미친 예감이 제 온몸을 휘감아옵니다. 일주일 뒤, 섭씨 40도를 육박하는 뜨거운 열기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세계 차세대 방산기술총회가 열리는 거대한 컨벤션 센터 안은 밖보다 더 숨막히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상 위에는 프랑스 대표 피에르와 영국 대표 윈스턴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승리자처럼 거들먹거리며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백 명의 각국 국방부 장관과 해군 제독들이 모인 이 신성한 무대에서 한국의 차세대 원자로를 아주 노골적으로 조롱하며 난도질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술 독립이라는 허황된 꿈을 꾸다 완벽하게 고립된 저 불쌍한 나라를 보십시오. 검증된 서방의 심장을 거부한 대가는 참혹합니다. 바다의 위대한 룰을 모르는 자들의 얄팍한 장난감은 그저 심해의 캄캄한 밑바닥에 폐기 처분될 운명일 뿐이죠. 그 오만방자하고 모욕적인 연설에 청중석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한국의 외교부 차관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땀만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핏발선 눈으로 단상을 노려봅니다. 아무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라지만 저렇게 낡고 썩은 기득권의 폭력이 새 시대의 기술을 목졸라 죽이는 광경을 이대로 지켜봐야만 하는 것일까요? 제독으로서 숱한 전장을 겪어온 제 가슴조차 뻐근한 무력감으로 죄어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의 육중한 대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립니다. 수백 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문 쪽을 향합니다. 역광을 받으며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단 한 사람. 화려한 훈장도 수행원도 그 흔한 공식 VIP 출입증조차 없이 손때 묻은 낡은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나타난 남자. 네, 조국에서 매국노로 몰려 비참하게 파면당했던 천재 엔지니어 강민호 박사입니다. 웅성거리던 회의장 전체에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아니, 저 미친 인간이 대체 여길 어떻게 들어온 거야? 보안요원! 저 반역자, 당장 안 끌어내고 뭐해? 한국의 차관이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어오릅니다. 거구의 보안요원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달려들지만
강 박사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랑이처럼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나가더니 얼어붙어 있는 피에르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채듯 확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세계 최정상급 군사 전문가들을 향해 빙하처럼 차갑고도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방금 전까지 서방의 위대한 두 나라가 자랑하는 신뢰와 표준에 대해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알량한 신뢰의 추악한 민낯을 여러분께 직접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 박사는 몸을 휙 돌려 당황해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영국 대표 윈스턴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영국 대표님, 미국산 부품 공급이 단 하루라도 끊기면 1m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절반짜리 깡통 잠수함이 어떻게 기술 독립입니까? 신뢰라는 고상한 단어로 포장된 그 끔찍한 종속의 쇠사실을 감히 이 자리에서 자랑하신 겁니까? 윈스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찔린 팩트 폭격에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강 박사는 이번엔 프랑스의 피에르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표님, 10년에 한 번씩 수조 원의 피 같은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배를 갈라야만 간신히 숨이 붙어 있는 그 비효율적인 구형 고철 덩어리가 어떻게 21세기의 표준입니까? 그것은 표준이 아니라 당장 폐기장에 처박혀야 할 20세기의 낡은 유물일 뿐입니다. 장내의 미세하고도 추격적인 움성거림이 번개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강 박사는 단상 중앙의 메인 시스템에 자신이 가져온 USB를 단호하게 꽂아 넣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가득 서방 국가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압도적인 데이터 그래프가 펼쳐집니다. 저 오만한 자들은 저를 고립된 미치광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10년짜리 낡은 유물을 40년짜리 완벽한 미래로 바꾸는데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선포하는 21세기의 진짜 표준은 바로 이렇습니다. 첫째, 40년간 단 한 번의 연료 교체도 필요 없는 완벽한 심장. 둘째, 그 어떤 강대국의 통제도 받지 않는 100% 독자 기술의 주권. 셋째, 낡은 서방 기술 대비 무려 40% 이상 절감되는 압도적인 경제성. 강 박사가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와 두 팔을 넓게 벌리며 잠자는 사자의 목을 깨우듯 쩌렁쩌렁하게 외칩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고객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들처럼 남의 낡은 심장에 목줄이 묶여 수조 원의 피 같은 돈을 낭비하는 끔찍한 비효율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대한민국과 함께 100% 완벽한 주권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21세기의 새로운 룰을 만드시겠습니까? 그의 마지막 외침이 허공을 가르고 지나간 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던 거대한 회의장은 그야말로 터질 듯한 충격과 전율에 휩싸입니다. 피에르와 윈스턴은 자신들이 파놓은 완벽한 공개 처형장에서 도리어 자신들의 낡은 기술이 생매장 당하는 끔찍한 현실을 목도하며 하얗게 질린 채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그 팽팽한 정적을 깨고 누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두 손을 치켜들고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저 캐나다 북극 함대 리처드 제독입니다. 제가 기립하자마자 제 옆에 앉아있던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납니다. 이어서 호주 방산청장이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의 군 수뇌부들이 약속이나 한 듯 전원 기립해 우레와 같은 박수와 미친 듯한 환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박수 소리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낡고 오만한 기득권의 시대가 완벽하게 박살나고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건 단 한 명의 한국인 영웅이 전 세계의 룰을 새로 써내려가는 그야말로 경이롭고 벅찬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나오는 두바이 방산총회장. 그 우레와 같은 환호성 속에서 영국 대표 윈스턴과 프랑스 대표 피에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듯 회의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세계 질서를 쥐락펴락하던 강배국의 오만한 수장이 아니라 거대한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는 초라한 패배자에 불과합니다. 반면 그 모든 멸시와 핍박, 조롱을 견뎌내고 기어이 조국의 진실을 증명해낸 강민호 박사는 단상 위에서 그저 묵묵히 열광하는 청중을 바라볼 뿐입니다. 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호주 방산청장이 서로를 거칠게 밀치며 강 박사에게 달려갑니다. 박사님, 우리 폴란드가 첫 번째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최고 기술 훈장과 시민권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거리상으로나 전략상으로나 우리 호주가 우선입니다. 백지수표는 물론이고 국가방산연구소 전체를 통째로 맡기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눈치만 보던 세계 각국의 수뇌부들이 이제는 그를 겹겹이 에워싸고 새로운 시대의 티켓을 얻기 위해 애원하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조국에서 매국노로 몰려 파면당한 일개 엔지니어가 전 세계 국방의 축을 단숨에 뒤흔들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 강 박사는 그 열광적인 스카우트 전쟁 속에서도 옅은 미소만 질 뿐입니다. 제안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만 제 조국 대한민국은 결코 저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의 굳은 믿음대로 두바이의 기적은 단 며칠 만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미국의 독배를 통 큰 선물로 포장해 12조 원의 피 같은 혈세를 날릴 뻔했던 매국 관료들의 만행이 낱낱이 까발려집니다. 분노한 국민들의 여론이 활활 타오르는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허들짝 놀란 한국 정부는 외교부 차관을 즉각 파면 조치하고 강 박사의 직위 해제는 일선 부서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착오였다며 부랴부랴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는 강 박사와 그의 팀원들을 국가 유공자급으로 예우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복귀시킵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적인 반전은 바다 건너 미국 워싱턴 한복판에서 터져나옵니다. 강 박사의 압도적인 40년짜리 기술 앞에 미국의 치졸한 강매 함정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여론이 악화되자 백악관 수뇌부도 발칵 뒤집힙니다.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이건 끔찍한 굴욕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한국의 그 독종 엔지니어에게 당한 거라고요. 라며 핏대를 세웁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유의 거만한 표정으로 코웃음을 치며 일갈합니다. 멍청한 소리 집어치워. 고철덩어리 주고 있다가 차세대 방산시장을 통째로 다 뺏기게 생겼는데 알량한 자존심이 문제야? 꼬우면 당장 우리도 한국이랑 손을 잡아. 그들의 압도적인 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할 거 아냐. 결국 그로부터 일주일 뒤 미국의 최고위급 특사가 은밀히 서울을 방문해 강민호 박사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들이 내민 새로운 협정서에는 더 이상 오만한 승인이나 허락 따위의 구역질 나는 단어는 없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마크7 강제 조항을 전면 철회합니다. 대신 미국의 필라델피아 최고 조선소에서 당신들의 그 위대한 40년짜리 심장을 탑재한 잠수함을 한미 합작으로 함께 만듭시다. 세상에 전 세계 질서에 콧대 높은 수문장인 미국이 자신들의 낡은 누를 스스로 찢어버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 아래로 고개를 숙이며 들어온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떻게든 기술을 구걸할 때 한국은 당당히 미국의 심장부 한가운데에 자신들의 위대한 기술을 꽂아버린 것이죠. 저는 캐나다 북극함대 사령부의 지하 벙커에서 새롭게 그려진 세계 지도를 가만히 올려다봅니다. 영원할 것 같던 P5의 낡고 부패한 장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의 최신의 군함에 한국의 심장이 고동치고 콧대 높던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한국의 기술을 뒤쫓아가야만 하는 초라한 추격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100% 완벽한 독자 기술의 주권을 쟁취한 나라. 그렇습니다. 세계 4대 열강의 정의는 이제 미, 중, 러, 그리고 작지만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완벽하게 새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경이로운 기적은 당장의 굴욕을 피하려 남이 던져주는 썩은 동아줄을 잡았던 무능한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조국의 100년 대계를 위해 홀로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기어이 진실을 외쳤던 단 한 명의 집념어림 엔지니어가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무모하다고 비웃을 때 묵묵히 40년의 완벽한 미래를 깎고 다듬어온 정성. 그리고 그 어떤 불의한 힘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았던 강민호 박사의 숭고한 결기와 책임감.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숱한 외세의 핍박 속에서도 이 거대한 성취를 이뤄내며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세운 진짜 흔들리지 않는 심장이 아닐까요? 저 리처드 스털링은 이 위대한 조국을 지켜낸 한 명의 진정한 애국자와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가장 뜨거운 경의를 표합니다.